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의 이동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최서원 씨, 옛 이름으로 하면 최순실 씨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형이 확정된 겁니다. 예, 3년 7개월 걸렸죠. 3년 7개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게 뭐 1심, 2심 가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파기환송 소송이 갔다가 다시 재상고 끝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재상고심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걸렸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는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법적 심판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물론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 최서원이라는 인물이 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 법적 심판이 끝났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은 그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또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양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 사적 이득을 취하는 데 활용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났고 국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8년이라는 굉장히 중죄가 떨어져서 단죄를 했다는 것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 하면은 지난번에 21일로 3년 받은 것도 있어서 이제 2037년까지 복역을 해야 됩니다. 21년인 거죠. 21년. 그런데 지금까지 또 한 3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된 혐의들이 좀 여러 가지라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뇌물 부분인데요. 그 용역 대금 문제에 있는 것이죠. 그게 유죄로 확정받았고 또 말구입비 이건 삼성에게 말을 구입하게 시켜서 자기가 그걸 결국 뇌물을 받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났습니다. 그리고 영재센터 운영한 것 자신이 영재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또 역시 뇌물을 받아서 자기의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유죄를 받았는데 다만 그 말보험료라든가 또 이 미르 K재단을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강요 혐의가 들어갔는데 최종 판결은 강요까지 협박이나 강요까지는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부 무죄가 난 거죠.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징역 20년형이 났었는데 이게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되고 하면서 18년으로 일부 무죄 때문에 2년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최종 확정된 것이고 아까 변 앵커 이야기처럼 그 입시 비리 문제는 따로 판결됐지 않습니까? 그건 3년이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거하고 더해지게 되면 이제 총 1년이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업의 도움을 받은 것 중에 일부는 강요 협박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가 난 거군요. 그런데 판결 후에는 이게 상당히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론 재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자신의 소신이나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한 게 아니고 여론에 의해서 재판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태블릿 PC에 있는 증거에서도 발견했고 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동안 하루에 3차례 정도를 계속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그 전에도 그런 식으로 통화를 했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 국정 전반에 최서원이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태블릿 PC에 그게 또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또한 대통령의 취임사까지도 관여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억울하다고 할 수는 전혀 없는 문제인 것이죠. 변호인의 나름대로의 어떤 취지, 왜 억울한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좀 잠깐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죠. 3년 7개월 동안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최서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하는 18년, 20년 이상 되는 이런 억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법원의 이 판단, 결정 이유는요. 국내외 법조 연구가들에 의해서 누대에 걸쳐서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케이스로 늘 인용되고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 씨는 억울하다면서 결국 역사가 나의 무죄를 증명할 것이다, 나의 결백함을 증명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단 돌리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역사적으로도 저는 심판이 벌써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억울하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여당 의원들도 다 포함해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차례 더 걸러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인데 그때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헌법재판관들의 선택도 다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충격받은 것은
권한이 없는 사람, 우리가 위임하지도 않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위 말하는 비선인 것이죠. 비선을 작동돼서 마음대로 국정을 주물렀다고 하는 데서 충격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을 억울하다고 표현한다면 오히려 우리 국민이 많은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뽑아준 국민들한테 오히려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하신 무죄로 끝난 사건들을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이것만 해도 물론 이건 이제 서로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났다는 얘기인데 현대차, KT인사, 롯데K스포츠, 삼성영재센터, 그랜드 코리아 레저, 포스코 스포츠단 아무튼 상당한 그 권력의 어떤 그 행사가 있었다는 예. 건 짐작이 가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 최서원의 한마디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 집단들이 줄줄이 돈 보따리 싸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는 뭐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한테 불이익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 걱정으로 갖다 준 것이고 최서원 씨도 직접적으로 협박이나 강요로 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난 것이거든요. 네. 이게 죄가 아예 안 된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법리상 죄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혹시 최서원 씨가 냈다는 자서전 보셨습니까? 많이 못 봤습니다. 봤습니다. 예. 저도 못 봤는데 거기에는 나는 그냥 그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투명 인간처럼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책 제목도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돼 있더군요. 예. 글쎄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회옥이라는 아주 어려운 예.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일본식 한자인데 여관에서 안 쓰는 단어인데 예, 어쨌든 뭐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책을 썼는데 저는 과연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을까 일단 의심스럽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관계는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뭐 30년 이상, 뭐 40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 최서원 씨 부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 그때부터 쭉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위 말하는 보호자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그 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권력을 자신이 대신 행사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너무 오래된 것이었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도 우리 언론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돼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나올 때부터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언론이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음모론으로 한쪽으로 치부해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을 때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지금 다 나왔던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예. 제기했죠. 예. 지금 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는 경선에 있었으니까 하고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언론도 책임이 이제 국정농단을 오히려 방기한 책임 조금 있지 않느냐. 예. 그 부분에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관련된 것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뭔가 뇌물을 건넨 전체적인 정황은 결국 확정 판결되면서 인정이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다음 재판에도 또 연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같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재용 재판과 이건 같은 사건인데 지금 이 최서원 씨 재판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측이 뇌물을 줬다는 걸 인정했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 재판에서는 그걸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로 풀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럼 파기아송심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같은 사건인데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뇌물 인정됐고 저쪽에서 뇌물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거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내가 과연 재판정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못 믿겠으니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싶다라고 해서 시민위원회가 일단 모였고 그래서 검찰 수사위원회를 할 거냐 말 거냐 수사심의위원회를.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일단 보내서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까지는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는 파기아송심하고 좀 다른 거고요. 예. 이거는 뭐 어쨌든 다른 사건입니다만 수사심의위원회 그 시민들 15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8차례 정도 있었는데 검찰이 어쨌든 이분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데 삼성에서 사실 지금까지 좀 대여론 작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예. 당장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느냐 나오느냐에 기로에 섰을 때 그 대부분의 대한민국 언론들이 구속이 너무하다, 검찰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그런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일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검찰이 또 따라야 되느냐. 검찰은 수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걸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막상 불기소 결정이 나버리면 예. 난감하네요. 그것도 앞서 8차례 있을 때 다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또 논란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도대체 그걸 누가 뽑아서 그 사람들끼리 예. 논의를 하냐 하지만 이거는 무작위로 이제 뽑는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 따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예. 근데 정말로 뭐 불기소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게 뭐 귀추가 주목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예, 이종현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